안녕하세요. 코로나 등살에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됩니다. 창원 조각 비엔날레 시민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엔날레와 오늘의 조각 그리고 조각가인데요. 오늘날의 조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특히 어떤 작가들이 조각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관심을 받고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선입견을 갖고 어떤 그 덩어리 내지는 카테고리 안에 자꾸 속해서 뭔가를 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모두 다는 아니다라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그려진 것, 그러니까 그려진 것, 눈에 보이는 것, 실제로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실제로 각각 다 다르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과연 저를 찍은 사진이 저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보시는 이 마그리트의 그림인데요. 우리가 보면은 이 인어를 보면서 무지무지하게 좀 불쾌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어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인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어는 꼬리 부분이 물고기고 상체가 인간의 모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르게 돼 있다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거북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림을 본다는 거죠. 소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걸 바탕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이 이제 아주 그 마그리트의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인데 파이프가 아니다. 이것은 그려진 것일 뿐이지 사실은 실제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파이프는 아니죠. 그런 점에서 이 파이프, 그려진 이미지는 그려진 이미지일 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소위 우리가 그 그려진 것과 실제의 차이, 소위 시니피암, 시니피에, 또 기표, 기의, 또 이미지, 의미, 내용. 이 꽃은 분명히 해바라기 꽃인데 이거를 해바라기 꽃이라고 하지만 이 이미지를 보고 우리는 해바라기를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글씨를 보면서 우리는 바로 이거를 그리게 되는데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글씨를 읽는다 해도 해바라기 꽃을 상상해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조각과 현대미술의 또 차이가 하나가 뭐냐면 소위 이 그림 속에서 대개는 정지된 시각을 그립니다. 정지된 걸 그리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걸 그리는 거죠. 근데 시간을 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이라든가 강아지를 끌고 어떤 부인이 외출을 하는데 바로 이 줄이 움직이고 강아지가 열심히 지금 이 여주인의 보폭에 맞추기 위해서 다리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지금까지의 그림은 정지된 시간을 그렸는데 이제 현대미술로 돌아오면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으로 오면서 소위 시각을 그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래서 카이로스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미술은 지금까지 있던 실제를 그대로 모방하고 그려내는 거기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시각들을 시간이 아닌 시각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각이 돼 있는 거죠. 움직이는 모습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 놓는, 소위 지금까지는 있는 걸 보고 그거를 작가가 다시 만들기 시작했었는데 있는 걸 그대로 전시장에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갖다 놓음으로써 작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만들지 않아도 작품이 되게 하는 그런 유형의 미술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더 이상 재현을 통한 가상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있는 현실을 현실 그대로 보여주고자 한다. 사실 우리가 요즘 VR이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것도 가상현실인 거죠. 실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림은 실제라고 하기로 약속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냥 그림을 보고도 가상현실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실제 있는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현대미술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원근법적인 공간의 해체입니다. 소실점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것이 큐비즘입니다. 그 다음에 소위 지금까지는 대개 미술에서 다루는 것들이 성서나 신화와 같이 이미 알려져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 아까 얘기했던 보편적인 이야기 중에는 인어 이야기도 포함이 되겠죠. 그 인어 이야기가 보편적인 이야기인데 그걸 뒤집어 놓으니까 아주 엉뚱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고유세계 부정, 색채 해방, 소위 공간의 해체, 보편적 도상의 파괴, 색채 해방,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현대미술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장한 작가들 중에 대표적으로 바바라 크루거 같은 사람을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작가의 작품을 조각이라고 비교하기 상당히 그 의미가 다르지만 바바라 크루거의 작품들을 보면 되게 선전, 광고 매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위 상업 광고처럼, 원래 이 사람은 그 광고 디자이너였습니다.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 직업으로 택했던 건데, 하지만 이렇게 사진을 직접 광고판 위에 붙여서 이렇게 그 작품으로 만든다든가, 또는 이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백화점인데 백화점의 외벽을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광고 같은 이미지로 포장을 해가지고 광고판이 곧 이 작품이 되게 하는 이런 유형의 작품들을 보여줬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조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늘 3차원적인 공간 속에 있는 그런 그것들을 생각했었는데, 현대미술로 오면서는 이런 작가들이 이제 상당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소위 시간에서 시각을 다루다 보니까 시각을 이어놓으면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소위 비디오 작품들도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미술의 개념 속에는 이런 비디오라든가 미디어라든가 이런 광고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도심 한복판에 소위 이 광고처럼 해서 나름대로 광고를 닮은 문구와 그 타이포를 써서 이런 작업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주 재밌는 작가 중에 하나가 타라 도노반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타라 도노반이라는 작가는 로버트 호이나 제임스 터렐 같은 이런 작가들과 같이 취급을 하기도 하지만, 또는 그 매우 그 후기 미니멀리즘 또는 프로세스 아트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꾸 뭐 이렇게 후기 미니멀리즘이니 뭐 이런 그 개념적인 용어들을 쓰다 보면은 미술이 되게 어렵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보시죠. 뭐 이거 보시면은 비닐을 쭉 찢고 싸가지고, 종이를 찢거나 싸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치 산에 있는 계곡처럼 만듭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어떤 그 산에 있는 계곡처럼 느끼게 되는 것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어떤 산을 묘사하거나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연필을 잘라서 만든 건데 높낮이가 다 달라가지고 이런, 그래서 마치 보면은 지도상의 어떤 섬 같은 느낌이 든다든가 자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설명하고 말하기 위해서 야 어디에 있는 자연의 어딘가에 있는 바다에 떠 있는 섬 같은 느낌이 든다, 수풀이 우거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연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작품들도 있고요. 이건 이제 비닐을 마치 이렇게 접어가지고 묶어서 만든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
플라스틱 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컵인데 이 컵을 많이 쌓고 조금 싸서 이렇게 높이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높이가, 여기는 하나 꽂았다면 여기는 한 100개 쭉 꽂아야 이 높이가 나오겠죠. 이런 작품들. 또 이런 이거는 이쑤시개를 가지고 한 거고요. 또 이거 빨대 가지고 한 거고, 각각 재료가 다른데 이런 것들을 싸서 정육면체를 만든다든가. 이게 이쑤시개를 쏟아버리면 되게 모으기가 힘든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방체를 만들어내는, 입방체로서 조각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조각은 브론즈라든가 흙으로 만든 단단한 거였는데 그렇게 견고하지 않은 아주 부셔지기 쉬운 것들로 이런 입방체를 만들어내서 조각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빨대를 쭉 꽂아가지고 이런 작품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 마치 이 벽에 올록볼록하게 릴리프처럼 마치 구름이 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빨대를 잘라서 길고 짧게 해가지고 붙여서 이런 요철을 만들어낸 겁니다. 부조를 만들어낸 거죠. 이건 바닥에 쌓은 거고요. 이게 종이컵, 지금 아까 보셨던 것하고 비슷한 작품인데, 종이컵을, 이 플라스틱 컵을, 투명한 플라스틱 컵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주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그렇게 치면 이제 그 조각의 대표적으로, 이제는 뭐 원로라고 해야 되겠죠. 리차드 세라 같은 경우의 작품들이죠. 이 사람의 작품은, 대개는 보면 무지무지하게 큰 조각으로 아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조각이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환경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 바로 이런 작업입니다. 이게 이제 구겐하임 빌바오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인데, 요 사이로 사람들이 이렇게 통과하기도 하고 돌아 들어가기도 해서 저 끝에까지 쭉 가면서 새로운 환경 공간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이제 작품입니다. 이건 시내 한복판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작품이고요. 위에서 보면은 이런 작품들, 독일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작품인데, 아주 아이들한테는 숨바꼭질하기 좋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뉴질랜드에 있는 작품입니다. 무지무지하게 큰 한참을 따라가야 되는 이런 철판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자연 속에 서로 분리되어 있고, 그 안에 자연과 저쪽 보이지 않는 쪽, 건너편 쪽을 자꾸 상상하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지금 이 스케일이 보이시죠, 이게? 이게 뉴질랜드에 있는 개인이 만들어 놓은 미술관입니다. 야외 조각공원. 요즘 이제 새롭게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린다 뱅글리스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것도 보면 조각은 딱딱해야 되는데 되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주고, 또 색깔이 되게 다양하고 강한 색깔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팝아트적인 재료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소위 이 흘러내리고 뿌여지고 하는 그런 힘 때문에 페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되게 추상적인 암시를 하면서 뭔가 무생물 같은 그런 서로 번식하는 그런 생물들의 형태를 드러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작가도 이렇게 퍼포먼스하고 직접 전시장에서 이렇게 제작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굳은 것들을 이렇게 따블로처럼 해서 벽에 전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작업도 있고요. 린다 뱅글리스.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조각의 개념에 상당히 전통적인 조각의 개념에 브론즈로 그걸 다시 뜬 거니까 조각으로
그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작업들은 조각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액션 페인팅 같기도 하고 추상 표현주의 페인팅 같기도 한 그런 느낌들을 주는 작업입니다. 이 작가의 또 다른, 그래서 이번에는 그 케이트 맥와이어라는 작가인데요. 되게 이 작가의 작품은 약간은 좀 그로테스크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좀 언캐니한, 좀 불편한 그런 그 작품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냥 보면 약간 막 뱀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런 느낌이 드는 작품인데, 이게 새의 깃털입니다. 새의 깃털을 다시 이어서 쭉 붙여가지고 이런 되게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그리고 약간은 그로테스크하고 약간 섬뜩하고 약간은 만지기 좀 두려워지는 그런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마치 막 뱀이 꽈리를 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이런 작품들, 이게 다 그 새 깃털로 만든, 이 데미안 오르데카란 작가도 되게 재밌는 작가인데요. 원래 이 사람은 그 되게 그 시니컬한 약간 비평적인 정치 만화가로 시작을 했던 사람인데, 이 작품에서 보면은 되게 뭐랄까요, 아이러니한, 약간은 그 유머러스한 만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보여줍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 멕시코에서도 이 옥수수를 사람의 이빨에 비유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옥수수가 빠진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대 사회의 되게 유머러스한 그런 그 풍자,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죠. 이 사람이 보여주는 또 다른 작품인데요. 각종 연장들을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그래서 되게 섬뜩한 도구들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섬뜩한 도구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퍼져나가고 분산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이거는 의자를 이제 분해한 셈이죠. 기본적으로는 이 의자가 있는데 다른 의자를 가지고 분해해서 이렇게 공중에 매달아놓은 이런 작품, 이런 작업들. 학교 교실을 지금 1, 2, 3층을 다 분해를 해놓은 겁니다. 이건 이제 소위 폭스바겐 비트를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매달아서 끼워놨던 건데, 어떻게 보면 가상의 현실 같기도 하고 약간 초현실주의적인 것 같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그 작동은 안 하지만 마치 작동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이게 2003년 베니스 비엔날레 아페르토 전시에 출품됐던 그 광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것도 있죠. 자동차 엔진을 이렇게 분해해서 늘어놓는다든가, 오토바이를 이렇게 스쿠터를 분해한다든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둘둘 말린 철판을 풀어서 놓은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소위 그 멕시코 사람들 잘 먹는 또띠아 빵을 싸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집 짓듯이 올려놓은 거고요. 이런 작업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원근법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만 이 안에 들어가 버리면 원근법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착시 현상에 의한, 원근법에 의한 착시 현상을 부정하는 그런 작품도 보여주고요. 요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도 보이고 보는 방향에 이렇게 보이는데 어느 방향에서 보면 사람 눈동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봤을 때는 사람 눈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편한데, 이걸 볼 땐 도대체 이게 뭘까 되게 혼돈스럽죠.
바로 현대미술은 이런 혼돈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가치와 질서를 찾아내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세계에서 예를 들자면 알렉산더 칼더나 뭐 그 몇몇 작가들을 빼고 나면 요 근래에 가장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조각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바로 이 사람의 조각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단단하고 견고한 그런 형태들이 아니죠. 그냥 선을 모아서 이었는데, 이것도 보면 약간 사람 모습을 보이죠. 사실은 곰리는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작가인데, 안토니 곰리의 작품입니다. 이 안토니 곰리의 초기 작품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어찌 보면 인간의 형태를 다 덜어내고 본질만 남겨놓은 그런 느낌의 작업이고요. 요거는 뭐랄까요, 내면적 자아와 현실의 자아, 뭐 이렇게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인간의 양면성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또 인간을 이런 식으로 다르게 구조화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허공 중에 소위 허상처럼 인간의 모습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부유한 공중에 떠있는, 마치 마그리트의 그림에서 사람들이 붕붕 떠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픽셀처럼 인간의 형태를 사각형으로 재해석하고 환원해서 그것을 다시 재조합해서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인간의 모습처럼 보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사각형들이 쌓여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날의 이제 조각은 소위 퍼블릭 아트, 환경 조각 뭐 이런 그 용어가 사용되면서 조각들이 도시를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이 안토니 곰리의 북방의 천사라는 그 작품인데, 이 작품은 그 영국 런던에서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게이츠헤드라는 그 마을에 있는 그런 그 작품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동네가 되게 그 예전에 광산 마을이었는데, 이 경제성이 없어지면서 거의 폐허가 된 그런 그 광산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서 했던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워졌던 이 조각 작품 때문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또 고속도로 옆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보기 위해서 일부러 딴 데 가던 사람들이 이 도시에 들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를 살린 그런 조각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바닷가에 있는 어느 창고 밑에 이제 세워진 그런 작품이고요. 이게 이제 영국의 런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터너 컨템포라리라는 그 아트 센터가 있는 동네인데, 이 바닷가에 이렇게 그 전형적인 곰리의 쇠로 만든 주물로 뜬 철조 인간상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그 조개도 가서 붙어 있고 살고, 이게 이제 물이 빠졌을 때죠. 썰물 때 밀물이 들면 이렇게 되고, 아주 밀물이 들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뉴욕에서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건물 옥상에다가 이것들을 세워놓음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좀 그로테스크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끔찍하다, 저기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경찰에 신고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만큼 또 선세이셔널을 일으켰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라세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가도 2013년에 그 베니스 비엔날레 그 조각가로,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과 대표 작가로 참여했던 그런 작가입니다. 지금 컬럼비아 대학 교수인데,
그래서 이거 보시면 지금 작품이 어디 있지? 근데 이런 게 다 작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실내에 설치됐던 리옹 비엔날레 때 나왔던 작품들인데, 그래서 빛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거는 이제 뉴욕의 96가 이 지하철역의 벽화로 만들었던 겁니다. 벽화. 퍼블릭 아트에 하는데 요런 개념을 요렇게 이제 평면화시킨 거죠. 이것도 사라세의 작품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상상하고 알고 있는 조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걸 알 겁니다. 특히 조각은 견고하고 단단하고 움직일 수 없고 무겁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가볍고 뭐 정말 여기저기 부시래기들을 모아서 만든 것 같은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조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사실은 오늘날의 조각이라는 것이, 조각, 회화 이런 개념들이 다 부질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아트라는 덩어리로 통상 묶여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라세의 작품을 계속 어떻게 보면 빛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이 미디어적인 그런 느낌을 주지만, 사실은 그것하고는 되게 관련이 없는, 어떻게 보면 되게 1차원적인 그런 하찮은 물건들을 가지고 빛을 이용해서 대단히 현대적인 기계적인 그런 느낌으로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페인팅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아마 페인팅 작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작가들이 이런 거 해가지고는 사실은 시장에서, 미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도, 그게 뭐 잘 팔리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미술관에서나 어떻게 구입을 할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일부입니다. 이 사라세의 평면회화에. 그 다음 이제 영국에서는 안토니 곰리와 함께 아니시카프, 사실은 인도 출신으로 영국서 공부했던 그런 작가인데요. 이 작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주 컬러풀한 작업이나 아니면 아주 시각적으로 매우 아이러니컬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이게 보면 이 스텐, 아주 광이 나는 스텐을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광을 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비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구부러진 것 때문에 사람이 엉뚱한 데 가서 비춰지거든요. 마치 볼록 렌즈나 오목 거울에 사람 있으면 키가 땅딸보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주 키가 크게 보이기도 하고 뚱뚱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약간 무슨 호박덩어리처럼 이렇게 생긴데, 여길 들여다보고 있으면 쑥 들어가서 사람이 쑥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시각적으로. 실제 아무 장치도 없는데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마치 쭉 빨아들이는, 청소기가 쓰레기를 빨아들이듯이 쭉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인도 작가답게 인도에 가면은 왜 손님이 오면 꽃을 뿌리는, 꽃잎을 따다 뿌려가지고 방을 가득 채우는 그런 환영식을 한다 그러는데, 그런 데 쓰이는, 그 다음에 또 인도 사람들 특유의 원색 가루를 가지고 하는 퍼포먼스라든가 분장 이런 것들하고 연관된 그런 작품들입니다. 이것도 지금 평면으로 보시니까 그런데 네모난데 안이 쑥 들어가가지고 푹 파진 듯한 그런 느낌을. 이것도 보시면 이 거울처럼 깨끗한 스탠판이 서 있으면서 하늘이 바로 일로 들어와 버리는, 반사가 돼서 이런 작업이라든가,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시카고에 있는
장난삼아 이제 이거를 그 실제 제목은 구름 게이트, 구름문이라는 그런 그 제목을 붙여놨는데 땅콩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되게 인기 있는 작품이죠. 여기도 보시면 이 광장을 다 비추고 여기에 한목에 다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아니시 카포 작품을 떠올린다면 우리 보통 보면 이렇게 길에 코너 돌고 할 때 보면은 볼록 거울이 있어가지고 저쪽에서 차가 안 오나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그 형식을 차용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 그 악기인 장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놓으니까 여기는 하늘이 비치고 여긴 바닥이 비치고 비친 게 비치고 뭐 이런 이것도 보시면은 동그랗게 해서 쑥 파진 그런 그 작업인데 거기에 구름이 여기 비친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곡면으로 둘러서 만들어 놓은 이 작품 속에 이 자연이 비쳐서 여기는 바닥이 비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땅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이 땅으로 내려간 그래서 이걸 시각적으로 역전시켜 놓음으로써 되게 사람들이 생경하게 흥미롭게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게 아까 보셨던 그 뉴질랜드에 있다는 조각공원에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이 아니시 카포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지금 하다가 실패 돈이 없어가지고 중지된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그 이태리 나폴리 있지 않습니까? 그 나폴리가 지하철역을 만들면서 아주 야심적으로 이 나폴리를 좀 살려보자. 그래서 이 아주 세계적인 건축가나 조각가들한테 각 지하철역을 이렇게 의뢰해서 공공조형물, 소위 그 퍼블릭 아트의 개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니시 카포가 이거는 네덜란드에서 만들어가지고 배로 실어와서 여기서 조립을 하던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추 이 정도로 완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를 전부 광을 내고 이 코팅을 해서 이렇게 거울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속으로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하고 여기 약간 공중이 떠 있고 이쪽이 이런 걸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지금 뭐 나폴리 시에다가 이거 돌려달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들 오고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니시 카푸어가 지난번 런던 올림픽 때 만들었던 조형물입니다. 이 조형물을 만드는데 약 750억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 자기 고향인 그 인도의 제철 회사에서 이 비용들을 다 제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만들어 놓고 나서 말도 많았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전망대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 오게 해보려고 전망대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손님들이 안 와서 이게 테이트 모던에 설치했던 작가의 작품인데 이 안을 미끄럼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오는 모양입니다. 이게 옛날 그 카르스텐 휠러라고 1995년 광주 비엔날레도 참여했던 작가인데 이 작가가 테이트 모던에 이런 미끄럼틀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술관 안에서 이 관객들이 이걸 타고 내려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소위 관객들이 참여하는 그런 그 작품을 만들었었는데 아니시 카포 작품에서 하도 손님이 안 오니까 이 카르스텐 휠러 거를 여기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끄럼틀을 만들어 넣어서 이제 소위 이 적자를 지금 운영비를 메꾸고 있는 거죠. 리차드 세라가 있다면 리차드 롱도 참 재밌는 작가입니다. 리차드 롱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개념적인 작가이면서 한편으로 보면은 대지예술가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사람은 주로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돌멩이를 주워서 쭉 모아서 길에다가 이렇게 남긴다든가, 이렇게 돌멩이로 흔적을 남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돌멩이로 원형을 만든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주로 합니다. 이렇게 또 석회를 뿌린다든가, 아니면은 이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 가져온 흙을 뿌려서 이렇게 라인을 남긴다든가, 이런 작품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흙으로 발라서 드로잉을 하면서 벽에다가 여기에는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원형으로 늘어서 모아놓는 이런 작업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거는 이제 이 인도 쪽에서 어린아이들하고 했던 퍼포먼스인데, 지역에 있는 그 동네 아이들하고 이렇게 깔아놓고 뛰어다니게 이 원을 만들어서 이 원을 길처럼 만들어내는, 또 이렇게 그 동네에서 나는 돌들을 싸서 이렇게 원형으로 만든다든가, 그 동네에서 나는 돌로 이렇게 인도 내지는 보도처럼 쭉 라인을 만들어서 자연의 자연을 개입시킴으로써 또 다른 자연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주로 하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걸 만들 때 이 동네에서 나오는 재료를 쓴다는 겁니다. 이거는 흔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봤고 벤치마킹하는 나오시마의 베네스 미술관에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섬에 떠내려온 그래서 이 모래사장이나 이런데 올라와 있는 이런 폐나무들을 주워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싼 이런 작업입니다. 리차드 디콘도 영국의 조각가인데, 이 작가는 조각의 겉과 속을 바꿔버리는, 그래서 조각의 안과 겉과 속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를 보여주는, 원래 조각은 이렇게 뼈대를 만들면 뼈대에다가 살을 붙여서 조각을 만드는데, 뼈대를 보여줌으로써 뼈대 자체가 조각이 되어버리는, 또 나무를 이렇게 비틀려서 이쪽으로 가는 게 밑으로 가고 위가 옆이 되고 옆이 밑으로 들어가고 하는 소위 전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대미술의 다양한 측면을 또 하나씩 보여줍니다. 이런 작업들, 대표적인 작업들이죠.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착시 현상에 의해서 마치 이어질 것 같은데 사실 다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각의 개념이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아까 리차드 롱을 보셨습니다만, 우리에게 이제 조각이라는 개념이 워낙 넓어지면서 대지예술이라고 불리는, 소위 자연 환경을 그대로 작품화하는 그런 작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미술의 상업화, 이런 것들을 좀 부정하고 반대하고, 또 환경운동이라든가 또는 자연주의 운동, 또 소위 생태,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작업도 작업이지만 하는 과정들을 남겨놓는, 그래서 프로세스 아트의 하나로 보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게 로버트 스미슨의 이 스피랄 제티라 그래서 이 사방댐을 만든 겁니다. 이게 LA 근교에 있는 유타주에 있는 되게 생물이 살 수 없을 만큼 아주 짠 그런 이 물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로 뚝을 싸서 이렇게 작품을 만든 겁니다. 지금도 이거는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클 하이즈라는 아주 또 대단한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는 이렇게 계곡을 만듭니다. 계곡을 잘라서 계곡을 만드는. 여기 지금 보시면 사람 모습 보이시죠? 여기 사람 보면 이게 얼마나 큰 깊이에, 그리고 마이클 하이즈의 또 다른 작품, 이렇게
쌓고 이게 지금 철판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길이 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이제 그 LA에 있는 라크마에 몇 년 전에 만든 작품입니다. 이 돌이 약 그 500톤 가량 돼가지고 아마 이 돌을 움직일 때 제가 알기로 우리 그 한진에서 그 대한항공 한진에서 도와줘가지고 그 한진 트럭으로 이거를 옮겨오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했죠.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고 이거를 돌멩이로 올려놓은 아주 인기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약간 이 밑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미술관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길인데 이 위에 큰 바위 밑을 지나갈 때 느끼는 그 감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고 약간 무서워서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그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타냐 프리밍거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것도 사실은 뭐 마치 땅을 이쪽을 동그랗게 해서 누르니까 이쪽으로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만든 작품입니다. 이 불란서에다가 만들어 놓은 작품인데 이게 이제 크리스토가 호주의 그 시드니만을 천으로 뒤집어 쌌던 그런 작업입니다. 이게 이제 독일의 의회 의사당을 쌌던 모든 것들을 포장해서 감춰서 가려버리는 이게 이제 이태리의 한 3년 전에 이태리에 그 이 댐을 막으면서 섬이 많이 생겼는데 이 섬 사람들이 예전에는 댐 막기 전에는 다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동네고 그런 관계였는데 이렇게 댐을 막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왕래를 못하게 돼가지고 이 크리스토가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소위 임시로 인공 다리를 놓은 겁니다. 이 밑에가 스티로폴 덩어리들을 쭉 묶어서 쌓고 그 위에 이 노란 천을 덮어서 사람들이 일로 걸어다니게 만든 거죠. 이 작품이 몇 년 전에 이 작품 만들었을 때 그 이태리 꼬모 근처에 이걸 만들었는데 이 작품 하나가 관람객을 약 1000만 이상 불러 모았다 라는 그런 그 기록이 있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 동네에서 절로 이사 다니고 놀러 가는 거죠. 이것도 이제 섬에다가 섬을 이게 포장한 그 섬의 해변을 포장한 이런 작품이고요. 이것도 그 LA에서 캘리포니아 쪽에 있던 그 설치했던 우산 작업입니다. 요거는 LA의 이 낸시 홀트라는 여성 작가가 요렇게 구멍을 뚫고 해가지고 마치 천체처럼 보이게 여기에 이 사이로 빛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그림자가 지면서 이 하늘의 별 모양이 만들어지게 이런 그 작품들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작가인데 에디 골드워시 같은 작가들은 이런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제임스 더렛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기 원주 문막에 있는 산미술관의 작품 때문에 유명해졌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나오시마의 이 작가가 작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꽤 잘 알려져 있고 또 부인이 한국분이라서 또 한국에서는 더더욱 또 관심 있는 그런 작가가 아닌가 싶은데 이 사람은 빛과 시각을 가지고 작품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저 텍사스에 있는 자기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빛이 들어오고 밤에 색깔이 변하고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게 들어갈 때 이렇게 쭉 들어가고요. 돌았으면 다르게 보이고. 이건 일본의 에치코츠마리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제임스 더렐의 작품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은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게 이
이렇게 천장을 볼 수 있게 돼 있고, 천장을 보다 보면 색깔이 변합니다. 천장에 누워 있다 보면 천장이 딱 그림, 종이 한 장 두께처럼 보이면서 이게 그림이, 하늘이 계속 변하니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에 천장을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밤에 목욕탕이에요, 여기가요. 이게 또 그 텍사스에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인데, 이런 프로젝트가 시간에 따라서 조명이 바뀌죠. 조명이 바뀌면 사람들은 이 하늘을 보다가, 여기 천장을 보고 있다가 이게 더 파랗게 보이거든요. 여기 뚫려 있죠. 이 색깔이 바뀌면 이게 또 바뀝니다. 왜냐? 소위 착시 현상에서 보색 대비가 일어나서 파란색은 한참 있다가 보면 붉은 기운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휴스턴에 있는 그 미술관이 구관에서 신관으로 가려면 이렇게 지하도를 건너가야 되는데, 일로 통과해야, 이쪽에서 저리로 가면 신관이 나와요. 일로 올라가야 이제. 근데 이렇게 쭉 들어가면 이렇게 붉은 빛이 보입니다. 붉은 빛에 파란 빛이 보이는데, 쭉 돌아가다가 돌아서서 보면, 뒤로 돌아서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색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간색을 한참 보고 있다가 하얀 종이를 보면은 그 보색인 초록색이나 파란색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착시 현상을,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색깔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는 걸 인식시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런 로맹 랭그르 같은 이런 작가들도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 작가의 작품인데 되게 재밌어요. 이런 작품들은 되게 나무로 만들어서 연약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브론즈로 떠버립니다. 이렇게 브론즈로 떠서 아주 부드러운, 마치 브론즈는 조각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재료인데 아주 단단하고 무겁고 견고하고, 근데 이거를 마치 잡아 끌어서 당겨서 마치 밀가루 반죽처럼 만들어 놓은 이런 조각. 무겁고 단단하고 해야 될 것들을 아주 가볍게 뜻밖의 것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재주. 그 다음에 이 나무 속도 브론즈를 깎아서 겉과 속이, 겉에는 나무 질감이 나는데 속은 보면은 금속 질감이 그대로 나는, 또 나무를 이렇게 깎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주로 하는. 그래서 이런 작업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조각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개념으로 봐도 가장 조각다운 조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조각이 갖고 있는 그런 무거움, 소위 괴감, 이런 것들을, 덩어리감,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를 주는 현대적인 조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까 보여줬던 리차드 롱의 또 다른 작품이고요. 이 사람이 이런 작업도 합니다. 랭그르가 이렇게 어느 지역에 가서 특별한 부분에다 이렇게 칼라링을 해가지고 전혀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아까 나무 속을 금속으로 만들어가지고 겉은 나무인데 속이 금속이 돼 있는, 그래서 낯설게 하는 그런 방법의 이런 작업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조각가라고 흔히 얘기도 하고 가장 말썽 많은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제프 쿤스. 이 사람이 사실은 아주 초기에 이 어항 속에 들어있는 농구공 가지고 되게 이 인기를 끌었던, 세상의 작가로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작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상적으로 보이지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보는 것이 실제 그대로인가에 대한 것이 현대미술의 가장 큰 화두였다. 우리가 더 이상 눈속임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게 저기 관건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보이면 농구공처럼 보이죠? 보는 방향에 따라서 한 개가 들어있을 수도 6개로 보일 수도 있고 4개로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쪼개져서 보일 수도 있고요.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이 눈으로 보는 감각적인 것과 뇌에 전달된 것의 괴리, 이런 것들을 문제를 삼았었던 작가인데, 이런 작업을 요즘은 하고 있죠. 마치 그 길에서 야바이꾼들이 고무풍선 가지고 뭐 강아지 만들고 하는 것처럼 이 강아지를 크게 알루미늄 조각으로 해서 광을 내가지고 풍선으로 만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눈속임의 대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빌바오 구겐하임에 있는 그 펜지 꽃인데, 이 펜지 꽃을 화분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 강아지들을 만들어 놓죠. 이게 전부 여기 화분들이 이렇게 꽂혀가지고 전체적으로 강아지 모양입니다. 아까 보셨던 이쪽엔 튤립. 요즘 작업입니다. 이 사람이 훈수입니다. 이것도 빌바오 구겐하임에 있는 튤립. 이거 비슷한 거는 아마 우리 신세계백화점에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런 거는 이거는 파리에 만든 건데, 그 교통사고로 죽은 그 찰스 부인, 그 왕비를 기린다는 의미로 이거를 작품을 제작해서 여기다 설치를 했었는데, 이거 가지고 뭐 꼭 또 프랑스 사람들이 왜 얘가 이걸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옳은 일이냐, 구설수에 올랐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이죠. 이 제프슨스가 튜브로 만든 바닷가재 들고 있는 이런 작품들 보면 상당히 에로틱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보면 이게 이제 동그란 볼인데 금속으로 만든 볼, 내가 보면 약간 그 아니시카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조각의 본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 무용수 하고 해서 신발 신는 거, 토슈즈 신는 거 뭐 이런 거에서 약간은 동화적인 그 신데렐라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더라고. 또 이 사람은 뭐 이런 스캔들 가지고도 유명해졌죠. 소위 그 치치올리다라는 이태리의 포르노 배우 겸 그 사창 가서 일하는 여성이 그 이태리 국회의원으로 이제 뽑혔는데, 미국을 오려고 그랬는데 미국 비자를 안 내줘가지고 이 제프 쿤스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이 제프 쿤스와 그 치치올리다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이런 장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어쨌든 현대미술에서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스캔들 내지는 말썽은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로버트 고보 같은 경우도 아주 개념적인 그런 작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작품도 보면은 상당히 이 개인적인 트라우마, 특히 이 사람은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소위 현실 사회에서 그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자신의 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늘 뭐랄까 불안감, 공포, 소외,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 일상적인 사물 속에 인간의 신체를 왜곡시켜가지고 불쑥 튀어나오게 함으로써 뭔가 약간 괴기스러운, 불편한 그런 그 작업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사실은 하수구 이 싱크대 물 내려가는 데인데 이거를 벽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 발이 반 잘려서 벽에서 툭 튀어나온다든가 몸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사람이 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초가 만약에 뜨거운 촛농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스위스 바젤에 있는 그 샤울라거라는 미술관에 영구 설치되어 있는 작품인데 여기 보시면은 성모가 있고 이 안에 성모 가슴을 관통하고 있고 들어가는 문이 있고 여기 무슨 가방이 있는데 이 밑으로 물이 흐르고 물 밑에 또 뭐가 있고 뭐 이런 작품들입니다. 페이지 브래들리도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인 조각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의 작품에 보면 이 안에 조각들이 깨져가지고 이 안에 조명 장치가 돼서 빛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아주 전형적인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되게 괴기스러운 뭔가 염력을 가진 인간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또 이렇게 공중에 떠 있거나 매달려 있는 아주 전통적인 그 조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작가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토마스 슈테처럼 또 아주 괴기스러운 이런 작업 또 이런 작업도 이거에 지금 보면은 영국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에 가면 내셔널 갤러리가 있고 국립미술관이 있고 그 앞에 광장이 있죠. 그 광장 앞에 이렇게 좌대를 만들어놨는데 앞으로 영국을 빛낼 사람이 있으면 여기다 빈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에 계속 비어 있으니까 매년 요즘은 작가를 하나 선정해서 여기다 작품을 만들게 합니다. 그때 만들었던 이게 지금 넬슨 제독 동상이고요. 이런 작품들이 주로 있는데 보시면 사람들이 되게 다 어느 한 부분이 되게 왜곡되거나 강조되거나 아니면 기형적인 그런 그 모습입니다. 이게 페터 줌터가 만든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미술관인데 보시면 그리고 이건 1992년인가 카셀 도큐멘타에 그 어느 건물 캐노피에다가 올려놨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들 보시면 어떻게 보면 약간 어느 타이어 회사 그 마크처럼 사람들 이렇게 녹아내리고 흘러내리고 이런 모습들 또 아니면 하나나 둘인데 다 목발 짚고 있죠. 이런 작업들은 상당히 이 어떻게 보면 환경 파괴나 이런 걸로 해서 인간이 거의 종말에 다다른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유머러스한 작업을 남기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데미안 허스트 사실 뭐 제프 쿠스나 데미안 허스트 특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소위 스캔들을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이 특히 이 사람은 이제 포르말데히드에다가 그 상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작품으로 일약 유명해졌었죠. 근데 이 상어도 자기가 이제 잡은 게 아니라 광고를 내가지고 잡아온 거를 이제 하고 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송아지를 반으로 잘라서 아주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그런 그 소위 영국의 그 YBA 브리티시 그 YBA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그룹들은 되게 다 보면 되게 엽기적인 그런 그 작업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한편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느낌들을 주면서 유명세를 이것도 보면은 그 브라질 쪽에 그 밀림에 있는 나비들을 채집해 오게 해가지고 그 나비를 살아있는 나비를 붙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런 작업들도 하고요. 이게 데미안스입니다. 이런 그 소위
데미안우스의 땡땡이라고 하는 점 픽셀, 알약 같은 그런 느낌의 작업도 하고. 이 원래 이 데미안우스의 약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해골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붙여가지고 만들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만든 다음에 이걸 판화로 만들고 뭘로 만들고 아주 몇 가지 소위 완소스 멀티 유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건 스핀 페인팅. 저 동그란 캔버스를 막 돌아가게 못하다 돌아가게 해놓고 물감을 집어 던져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어쨌든 뭐 말썽도 많고 또 세계에서 가장 부자, 살아있는 당대의 가장 부자 화가라고도 하지만 아이디어 하나는 뭐 대단한. 요즘에 와서는 좀 인기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 작가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명성을 회복해 보려고 했던 작품이 지지난번 베니스 비엔날레 했던 이런 그 가짜 발굴 프로젝트.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건져낸 유물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작업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물속에 넣어놓고 이렇게 넣어놓고 건져내가지고 다시 전시하는 그런 작업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루이스 부르주아. 루이스 부르주아 같은 경우는 프랑스 출신이지만 미국에 와서 주로 활동을 했었죠. 처음에는 되게 개념적인 작업을 했었지만은 아주 이 페미니즘적인 그런 그 작품을 통해서 유명해진. 그래서 여성주의 작가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게 다 지금 보면은 바늘을 형상화한 겁니다. 바늘을 가지고 이 바느질 할 때 쓰는 바늘을 가지고 이게 이제 1960년대 이 사람의 작품이고요. 70년대 이렇게 사실적인 이태리 대리석을 아주 곱게 다듬고 만들어서 했던 사실적인 조각들을 제법합니다. 어찌 보면 약간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렇게 둥그런 돌에서 이 돌을 깎아서 이게 큰 돌이겠죠. 이걸 깎아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2000년에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큰 회고전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80년대 들어서면서 이렇게 남자나 여성의 성기를 강조해서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소위 페미니즘적인 그 성향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그 메플도르프라는 유명한 그 사진 작가가 찍은 루이스 부르자의 초상 사진인데 여기 들고 있는 것도 보면은 좀 전에 보셨던 이 남자 성기를 이렇게 들고 있죠. 그리고 엄마의 모성애, 자식을 키우는 엄마의 모성애 이런 것들 그러면서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무시무시한 발톱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엄마의 모습 또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여성의 소외 내지는 그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일상, 환경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하기도 하고요. 마망, 거미. 이 루이스 부르자의 거미는 되게 유명하죠. 이것도 그 구겐하임 빌바오에 있는 작품인데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보셨던 여기가 그 빌바오에 있던 제프 쿤스의 그 튤립이면 그 앞쪽으로 있는 거고 저 건너편으로 이제 쿤스의 강아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 작품도 보시면 거미는 새끼를 낳으면은 새끼 거미가 엄마를 잡아먹고 이제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주는 소위 살신성이 나는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이 거미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천으로 만들어서 인형같이 만들어서 이런 여성의 모습을 만든다든가 이런 조각들. 그 다음 이제 폴 맥카시라는 이 작가도 아주 이 익살꾸러기고 어떻게 보면 풍자적이고 세상의 그 기본적인 질서들을 건드리고 못살게 굴고 흠집내고 하는 작가가 아닌가 싶은데 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예요. 막 산타클로스가 피를 묻히고 있다거나 이렇게
피노키오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름답고 멋지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상상력을 뭐 이렇게 동원한다는 동화들을 소위 잔혹 동화로 만들어 버리죠. 이런 작품들 보시면은 이 사람들의 얼굴들을 자세히 보시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작품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는 또 다른 욕망, 괴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바람을 넣어가지고 크게 대형 조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 여기도 보시면 난장이들이 아주 다 망가져 있고,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해서 잔혹 동화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작업들을 많이 봅니다. 이건 테이트 모던의 개인전 할 때 사진인데,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머리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죠. 이런 것들 보시면 얼굴이 어서 많이 본 사람의 얼굴이죠. 누군지 상상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수간하는 그런 것들을 패러디했고, 이렇게 이게 지금 아까 확대된 거거든요. 코가 잘려 있고, 이건 비디오 작업인데, 이건 정말로 연결해서 비디오를 보면은 이건 19금이 아니라 거의 30금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의 작업입니다. 이게 마찬가지고요. 저희 신데렐라가 정말로 뭐 못 먹는 거 만들어주고, 뭐 되게 이 에로틱하고, 어떻게 보면 막 몸을 파는 여자처럼 신데렐라가 분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 비디오 작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고, 요 사이에 보면 이 숲속에서도 이런 묘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여성 조각가인데, 요하나 바스콘셀로스라 그래가지고, 이 작가는 원래 포르투갈 출신으로 포르투갈에서 나서 반정부 반체제 운동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가 프랑스에 가서 이제 자란 그런 작가거든요. 근데 프랑스도 그렇고 이 유럽의 가장 큰 전통 중에 하나가 이 코바늘로 하는 레이스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이스 뜨는 걸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인 조각상 위에 있는 유럽의 옛날 궁전이나 부자들 귀족집에 가면은 늘 있는 이 대리석으로 만든 석상 위에 이렇게 조명등들이 있는데, 이거를 레이스로 싸서 이렇게 덮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작업이에요. 또 하나는 이 작업이 이제 이 작가를 아주 유명하게 만든 건데, 이게 마치 되게 아름다운 샹들리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여성들의 질에 삽입하는 생리대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멀리서 보면은 매우 멋있는 아름다운 샹들리에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실제는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약간 중국 스타일의 이 석상들이 있는데, 사실 유럽에도 중국 물건들이, 중국의 유물들이 전래가 돼가지고 중국 사람 되게 귀하게 여겼었거든요. 그런 것에 이렇게 레이스를 씌워서 소위 여성주의로 분식시키는, 그러니까 페미니즘적인 요소로 가려버리는, 덮어 씌우는. 그 다음에 이건 뱀 인형에다가 이제 모형에다가 한 거고, 이건
개구리 모양에다 이렇게 레이스를 씌우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을 유명하게 만든 작품 중에 하나가 아까 그 탐포드로 만든 샹들리에라면은 이 피아노를 이렇게 레이스로 덮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설치 작품이 우리가 이우환 선생이 그 베르사유에서 전시했다고 해서 되게 한국에서도 되게 뿌듯해했었는데 사실은 이 친구도 그 베르사유에서 이렇게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르사유에 이런 전통적인 그림들이 쭉 막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설치물들을 집어넣습니다. 약간 뭐 히드라 내지는 뭐 이런 그 자연 번식하는 괴물 같은 그런 느낌의 천으로 만든 펠트로 만든 소위 펠트이기 때문에 여성주의라는 얘기를 듣긴 하는데 그런 그 펠트를 사용해서 이런 작업들을 꾸며놓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유명한 작품이죠. 우리 예전에 어디야 그 아모레퍼스픽 미술관 문 열었을 때 이거 소장하고 전시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작품들 이게 냄비를 뒤집어서 만든 하이힐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붙여서 만든 가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샹들리에. 그리고 이런 작업들 스팡크를 붙이고 막 번들번들 번쩍번쩍하게 만드는 이런 작업들 그 다음에 이런 문양을 갖고 만들어서 우리 보통 보면 서양에 가면은 이 베란다라든가 이런데 그 경계에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그 포트를 만든다든가 또는 옛날 전화기를 가지고 다이얼식 전화기를 모아서 총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작업 이것도 그 빌바오 구겐하임에서 전시했을 때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런 작업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울라프 엘리아슨 이 사람은 덴마크 아이슬란드 출신인데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죠. 인공해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히트쳤다. 인공해를 만들어서 뜨뜻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있고 이게 테이트 모던의 터미널에서 전시했던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미술가이기 전에 자연과학자고 지질학자고 뭐 이 물리학자고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뜻밖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과학적인 부분들을 동원해서 작업들을 합니다. 빛 가지고도 하고요. 이 사람이 그 덴마크 오르스에 있는 아로스 미술관에 만든 작품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밤에도 이렇게 돼 있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싹 보면 쭉 걸어가면서 보면 밖에 풍경이 마치 선글라스 색깔 다른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바깥 풍경이 다른 색으로 보이는 거죠. 여기 보시면 밤. 오르스를 아주 명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을 보면 다르게 보이지만 이걸 통해서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를 보더라도 또 다른 그런 모습들로 색깔들로 보여주는 거죠. 이 울라프 엘리아슨의 또 큰 그 스케일을 보여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보면은 가짜로 만든 이 인공 구조물을 쌓아 올려가지고 일로 물을 끌어올려서 떨어뜨리는 폭포를 만든 겁니다. 이게 그 워싱턴 DC에 만든 게 되게 유명한데 이거는 이제 뉴욕의 브루클린 다리 그러니까 그 맨하탄에서 브루클린으로 건너가는 다리 밑에다가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고 물을 끌어올려서 이 강물을 끌어올려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런 작품들로 소위 더운 여름날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느닷없이 없던 데서 물이 푹 떨어지니까 되게 생경한. 그러니까 이거 연구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요것도 자세히 보면 참 재밌는 게
당연히 우리가 알기로는 폭포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꾸로 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역으로 휙 뒤집어 놓는 게 예술가들이 아닌가. 그리고 현대미술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꼭 미술 중에 조각이다, 회화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아이디어력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반전시키는가. 이게 오늘날 현대미술을 하는 그 예술가들의 숙명 내지는 의무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하는 울라퍼의 작품입니다. 울라퍼의 또 다른 작품.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오르우스의 미술관에 만들어놨던 것처럼 또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보게 만드는. 그 다음 매우 전통적인 조각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키키 스미스. 아버지가 더 유명한 토니 스미스라는 조각가의 딸입니다. 근데 이 작가의 작품도 보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봤던 그런 조각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비판적이고 의문을 제기하고 또 아주 큰 소재의 작품부터 아주 짜잘한 작품까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주 그 작은 사소한 얘기에서부터 아주 커다란 담론 또 인간의 자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되게 신화적인 신비적인 그런 그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드로잉이고요. 이 드로잉도 아주 찢어지기 쉬운 아주 얇은 종이에다 이걸 합니다. 그래서 되게 나약하게 이런 작업도 있고요. 드레스처럼. 아, 이게 키키 스미스가 아니라 에바 헤세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키키 스미스의 작품 맞고요. 요게 PPT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에바 헤세의 작품입니다. 에바 헤세는 이제 유태인으로 일찍 죽은 여성 작가인데 이 여성주의 작가와 한편으로는 되게 소프트 스컬처의 대표적인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작품들을 주로 남겼었죠. 이 스타킹에다가 모래 같은 걸 넣어가지고 늘리게 하는 그 소위 여성의 팬티 스타킹에다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거 비슷한 작품은 또 다른 작가의 작품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이런 그 피부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그 폴리에스터 가지고 이렇게 작업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키키 스미스의 작품입니다. 여성이 죽어있는 사자를 밟고 이렇게 넘어서고 있는 여성주의적인 작품이죠. 키키 스미스의 작품. 반나의 여성이 있고 뒤에 불가사체로 생긴 별들이 빛나고 이 별이 오각형 별이죠. 이런 것들, 이런 작업들이 이제 키키 스미스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 재료가 종이입니다. 브론즈, 이 키키 스미스입니다. 제가 키키 스미스 처음 한번 만났을 때 보니까 약간 무당 같다는 느낌을 가졌었어요. 근데 되게 신비하고 신비주의적인 그런 그 작품을 많이 합니다. 아까 보셨던 작품 다른 측면에서 본 거고요. 요 뒤에 것들은 이 키키 스미스 페인팅 작품입니다. 보면 참 특이하죠. 느낌이 뭔가 약간 센치하면서도 뭔가 멜랑콜리한, 우울한 그런 느낌. 이건 이제 종이로 만든 작품이고요. 석고. 이건 부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작품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재료로 장르의 구분 없이 아주 이 신화적인 그런 그 작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그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이게 이제 어네스토 네토의 작품인데, 이 사람은 보면 그 프랑스에 브라질에 있는 그 네오 콘크리티즘이라는 신구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만들어졌던 다양한 사조들이 브라질에 들어왔을 때는 브라질의 환경과 상황과 안 맞기 때문에 되게 브라질 작가들이 브라질다운 작품을 만들려고 애를 쓰면서 소위 노력할 때 유럽 사람들이 브라질의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식인주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때 브라질 사람들이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식인주의라는 그 개념을 내세웁니다. 뭐냐면 유럽의 것이고 미국의 것이고 뭐든지 우리가 먹어서 소화시켜서 우리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소위 콘크리티즘, 20세기 초반에 네덜란드부터 나왔던 구체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자기네 거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퍼포먼스가 강하고 또 참여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소울풀한 영적인 그런 그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이 작가들 보시면은 원래는 지금 보시면 이런 모양의 물건입니다. 그냥 이게 쿠션 들어가지고 푹신한. 근데 사람이 들어가서 여기 앉으면 정말 편안합니다. 우리 요즘 그 안마의자 유행인데 안마의자보다도 훨씬 편하네요.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푹신한데 전시장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위에 또 아주 쭉 늘어지면서 유기체적인 그런 그 느낌들을 주는 물건들이 매달려있고 이게 아주 푹신한데 아주 늘어지게 쉬는 그런 그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이렇게 헤쳐 지나가게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아까 사람들이 누워 있었죠? 이 사이를 이렇게 헤쳐 지나가기도 하고 부드러운 이 틈을 이렇게 매달려 있고 여기에 누워 있고 보고 어떻게 보면 부드러움이 주는 힘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에서 얻게 되는 사람들의 안도감? 뭐 이런 느낌들을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약간 칼라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쓱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내려오는데 끌어올려두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 큰 다리 여러 달린 벌레가 걸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요 공간 사이사이를 사람들이 전시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감정 그래서 오늘날의 조각 특히 오늘날의 현대미술은 보는 사람들이 작품 속에 같이 들어가서 작품과 같이 호흡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작품이 뭔가를 지시해서 관객들에게 볼 것을 알려주고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지시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오늘날의 미술은 관객 스스로가 들어가서 느끼고 보고 체험하면서 스스로 경험하는 것들을 중시 여기는 누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암시하고 지시하는 그런 그 작업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보면 아주 유기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아주 부드럽고 축축 늘어지고 그래서 뭔가 늘어지고 한다는 것은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브라질 작가들이나 아르헨티나 작가들 보면은 되게 이렇게 막 매달고 뭐 이렇게 마치 빨래를 널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아마 그 지역의 자연 현상과 많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작업도 있죠. 안에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면 점점 높아지면서 이런 부드러운 느낌들을 주는 그런 작업도 있고요. 이런 작업. 여기 보시면 화분이 이렇게 매달릴 거예요. 여기 또 이렇게 그물처럼 돼가지고. 이거는 소위 독일에 있는
그 공동 여성과 남성 두 사람이 그 헤이크뮤트와 울리 젠트라는 그 두 사람이 만드는 작품인데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올라가서 뜻밖의 못 보던 게 보이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사람들이 들어서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험을 하게 하는 그리고 이 높이에 따라서 세상이 다 다르게 보이게 하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거 비슷한 이 작가들의 작품이 지금 이제 내년, 내후년쯤에는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 하나 더 만들어질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안 올라가고 있는 작품이고요.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 지금 가까이 가서 찍은.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가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작품을 통상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 이게 뭐 닮았나 뭘 의미할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볼 때 바깥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림을 봤는데 그림 안에서 밖을 그림의 입장에서 밖을 보는 작품의 입장에서 밖을 보게 되는 그런 그 작업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퍼블릭 아트 또는 이런 환경조형물, 환경조각 이런 것들로 가면서 더욱더 그런 것들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도 이 조각 하나 때문에 도시가 바뀌었어요. 도시가.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여길 많이 찾아가고 주말이면 다른 외지 사람들도 오고 밤에 이렇게 또 이거는 앞으로 어느 도시에 만들어질 그 조감도입니다. 완성됐을 때 야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